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광윤의 시사진단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문재인 상임고문이 선출됐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노무현 대통령의 동지이자 최애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문재인 후보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런 경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은 친노무현 세력이 다시 주도하기 시작했고, 지난 총선을 통해서는 친노 세력이 당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결과는 그러한 당내 세력 분포를 확인하는 요식 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의 선출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노 세력의 부활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나름대로 좋은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만 기대에 비해서는 실망을 많이 안겨주었습니다. 민생보다는 정치 게임에 더 몰두했다는 인상을 남겼고, 여권 분열을 자초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불안정한 리더십의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5년 전 대선에서 500만 표가 넘는 큰 차이로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그때와는 다른 양상입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친노 핵심인 문재인 후보를 어떻게 평가할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치의 초년생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그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후보를 선출한 것은 친노 세력이 당내 최대 계파이기도 합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비교적 새로운 얼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여의도 정치와는 거리가 먼 문재인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후보가 친노이면서도 합리적이고 겸손한 리더십을 가졌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신성만으로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눈에 띌 만한 비전과 차질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이끌 만한 제목인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지리멸렬은 문재인 후보가 넘어서야 할 중요한 걸림돌입니다. 민주당은 좋은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유리한 조건에서도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패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애호의 안철수 교수를 야권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만년야당 정서, 포퓰리즘, 선거주의, 지역주의, 금권주의 등입니다. 요즘은 진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전혀 진보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태형적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비해서 민주적인 정당으로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똑같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낡은 정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현 지도부가 물러나고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참신성이 그나마 낫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번 경선 내내 불거졌던 개파간 갈등을 극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당면 과제입니다. 민주당의 분열성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야권 연대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개파를 아우르는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도 본인 스스로 이를 의식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비주류 쪽에서는 친노 패권주의를 문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선대위 구성도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당을 민주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친노가 득세하면 경선하는 유리했을지 몰라도
대선 본선에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문재인 후보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관심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입니다. 현재로서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루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교수가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야권 내에서는 지배적입니다. 다만 그 명분이 문제입니다. 안철수 교수는 본인 스스로도 말했습니다만 보수와 진보 모두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포함한 기존 정치권을 낡은 체제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안철수 교수가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면 그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단일화가 반박근혜 연합을 넘어서는 뚜렷한 가치와 내용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술수의 다름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뉴페이스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교수가 주창하는 새로운 정치 인재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교수 이 세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려운 시대일수록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합니다. 누가 시대정신에 맞는지, 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한지, 누가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지, 누가 문제 해결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에 뛰어난지, 그리고 대통령을 뒷받침할 참모진과 정치 세력의 역량과 품격이 어떠한지를 두루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야말로 인기투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이 보다 냉철하고 차분한 선택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